자, 서울 아파트 값이 드디어 그렇죠.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왜 그런지 지금 팩트 체크부터 좀 제가 해드리면은요. 자,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지금 둔화된 게 거의 한 달째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런 이야기, 뭐 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유지된다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락을 한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고요. 자, 그런데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았었죠. 뭐 0.17%까지 이제 높았던 것들이 지금 0.16까지 낮아지더니 0.15, 0.14, 0.13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계속 지금 0.01%씩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상승폭이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그렇죠. 이런 축소되는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제 아파트값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매매 수급 지수가 중요한 것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0이라는 숫자보다 더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110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매도인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보다 매수인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집을 팔 사람은 적은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집을 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가 99.6으로 해서 100보다 뭐 바로 아래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 만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도 집값 하락론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까지 매도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바로 매물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매물이 쌓여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매물이 쌓여가는 게 어느 정도냐? 지금 전월보다도 6.7% 정도가 지금 매물이 쌓여서 지금 수치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약한 서울에 4만 약한 5천 가구 정도의 매물이 지금 쌓여 있어서 어쨌든 간에 매물이 쌓이는 것도 그렇죠.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시장을 좀 더 정리를 해본다라면 관망세 속에서 하락론과 추가 상승론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당연히 하락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렇죠? 집값 급등, 지금이 꼭대기다. 고점이다 하는 이런 것들 고점 꼭대기면 이제 내려갈 일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 자 지금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살 수가 없다. 매수인들 심리가 뭐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금리 인상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출 부담이 커지니까 아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은 부담해야 될 이자가 크다 보니까
집 사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하락론 쪽에 가장 무게가 실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 절벽.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속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여전히 그렇죠.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버티는 거고, 매수인 쪽에서는 아니야, 하락이 된다면 집값이 더 떨어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자,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거래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보여지는 시그널들, 그런 지표들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파트값 하락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시각도 당연히 있겠죠. 아니야. 자, 어차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죠, 공급 쪽은 지금 새 아파트 쪽에 공급이 계속 없어 왔기 때문에 결국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을 뿐이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전셋값이죠. 지금 전셋값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물론 좀 주춤주춤 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셋값 불안이 여전하고, 특히나 내년 이제 8월이 되면 그렇죠,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다 보니까, 자, 2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전셋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만성적 수급 불균형에다가 전셋값 급등이 나타나면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상황들에서 추가 상승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론 쪽이 지금 무게가 실리곤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쪽의 이야기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이 하락이 시작됐던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숨고르기나 조정장을 가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변곡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하면서, 결국 변곡점을 앞둔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스탠스, 어떤 태도,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거냐. 자, 바로 세종하고 대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가 가장 공급이 좀 활발했던 곳이에요. 많은 공급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결국 세종과 대구에서 확인되는 시장의 법칙, 바로 이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고,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미분양이 적대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 공급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지역, 이런 쪽의 투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 최근에 이제 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월세 시대가 열렸다. 특히나 최근에 지금 종부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도 많은 그렇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월세 투자 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죠. 자,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시적 변동률에 일희 일비 하다 보면 그렇죠, 괜히 마음만 고단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변동률보다는 앞으로 내가 투자한 곳의 입지가, 내재 가치, 그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 파워,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미래에 지금 내가 투자할 지역,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